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것저것 한 남자 쌍스루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그 벚꽃이 딱 지고 나서부터 꽃가루가 살짝 날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비염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날씨도 포근해졌고 이런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전거라는 게 지금 시기에 탈 수 있는 뭐 따릉이든 로드사이클이든 참 종류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딱 그 되게 유명한 자전거 하나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들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 미니벨로계의 이제 끝판왕. 물론 여기서 끝판왕 그러면 누군가는 알렉스 몰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네, 그런 자전거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들 참 많이들 봐왔을 브롬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은 자덕들이 이제 손을 대기도 하지만, 결국 자전거 고인물들은 집에 한 대씩은 꼭 있거든요. 이게 뭐 없는 집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대체로 자전거 고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한 대 혹은 두 대, 세 대, 네 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참 많이 봐왔고, 제 주변에 형님들도 참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전거 고인물 지인들 중에 브롬톤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좀 여쭤봤어요. 브롬톤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드셔서 쭉 자전거를 가지고 가시게 되셨나요? 했더니 대체로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좀 이렇게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5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자전거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전거 고인물들이 브롬톤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성 확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다양성이란 단어가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자전거를 뭐 10년 이상 이렇게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타시다 보면 말이죠, 참 다양한 자전거들을 거쳐 가시게 되고, 정말 다양한 종류, 형태, 브랜드, 연식을 정말 끊임없이 거치시게 돼요.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자전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내 인생의 자전거가 나타났다면 걔는 이제 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로드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자전거 구성, 뭐 휠, 모든 것들이 갖춰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자전거를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일단 뭐 얘는 이제 잡힌 곡이니까 얘는 킵해두고 이제 옆을 이렇게 싹 둘러보게 되는 건데, 다른 거 없나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MTB를 타고 이제 산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면 평지에서 MTB를 탈 이유가, 일단 제 나이대에서는 그렇게 뭐 명확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MTB의 그런 승차감과 그런 쿠션감, 그런 자세의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에서 제가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로드의 형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로드는 이미 가졌고 MTB는 내 관심사가 아니고, 그럼 그래블은 로드랑 좀 겹쳐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타러 갈 곳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이제 좀 만만한 걸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드랑 좀 다르게 생긴 뭐 없나? 귀여운 거? 하다 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이 접이식 미니벨로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포켓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포켓몬 도감이라는 게 뭡니까? 피카츄 모았으면 뭐 파이리도 모으고 이상해씨도 모으고 꼬부기도 모으고, 이렇게 다양한 녀석들을 이렇게 수집해가는, 그런 정보를 모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컬렉팅, 수집에 대한 그런 인간의 그런 관심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자전거를 오래 타오신 분들이라면 로드 자전거가 사실은 조금 식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매일 타면 새롭지만 그래도 조금 그 형태에 대한 변화를 주고는 싶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접이식 미니벨로가 완벽히 형태도 다르고 서로 겹치는 포지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고인물 자덕들이 브롬톤을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동성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드 자전거는 기동성이 분명히 좋아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다 좋은데,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밖에서 돌아다닐 때 주차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를 가면 밖에다 대놓는 건 일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도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생기고, 이는 뭐 밖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보관을 할 때도 그렇죠. 집 밖에 두기에는 얘는 너무 비싸고 누구나 들고 갈 수 있고 너무나 가볍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대 번호도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내 자전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또 분해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자전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이유로 이 브롬톤이라는 걸 사게 되면 도심 내에서의 그 민첩성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뭐 이를테면 운전만 하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정말 골목골목이 그냥 너무나 쉽게 쏘다닐 수 있고,
카페에 사실 접어서 사장님께 혹시 요 조그만한 자전거 어디 둘만한 데가 있을까요? 하면 일단 카페 사장님들이나 식당 사장님들도 심리적 부담이 작아요. 왜냐? 브롬톤은 작으니까 접으면 진짜 요만해지거든요. 진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이즈만 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샵 안에 들이기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혹여나 뭐 밖에 세워두더라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곳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쉽고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하철이든 기차든 자전거 반입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기차를 사실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실랑이가 귀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파손의 위험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대중수단에도 들고 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기만 하면. 그런 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신다면 교외로 나갈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뭐 장거리 라이딩 뭐 그란폰도도 그렇고 투어 라이딩도 그렇고 물론 브롬톤 컨셉 투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이 브롬톤만큼 여러분들의 라이딩을 완벽하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자전거 사실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관성이에요. 미니벨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로드 사이클의 휠보다 작아집니다. 물론 폭은 조금 넓어지긴 하지만 너비가 그만큼 작아져요. 그래서 사실 어디 넣기도 부담이 없고 집 안에 보관하기에도 너무나 쉬워요. 집 안에 틈새 공간이 있으면 요거 좀 될까 싶은 자리에 딱 자로 재보고 브롬톤 넣잖아요. 거진 딱 들어갑니다. 잉여 공간을 활용하기에 브롬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는 브롬톤을 실내 인테리어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그런 브롬톤 보관 렉 같은 걸 짜셔가지고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철제로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걸 사셔가지고 집에다 브롬톤 딱 예쁘게 DP를 해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이 집 사람들은 자전거를 참 좋아하나 보다. 그런 뭔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그런 무언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브롬톤이 많이 쓰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빌라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전거가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공간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나 로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폭은 되게 넓은데 핸들바 폭이 넓어서 그렇지 사실 그 이후의 공간들은 다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공간을 쓰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되고 이제 자전거 직사광선 맞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다 보면 그 자전거를 상전처럼 집 안에서 모셔야 되는데 브롬톤은 그냥 어디든 딱 공간만 되면 탁탁탁 채워 넣으면 돼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에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신발장 안에 그 다용도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숨겨진 그런 창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브롬톤을 넣어두면 사실 먼지도 집 안으로 안 끌고 들어가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고인물 자덕들이 브롬톤을 사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인물 자덕들이 브롬톤을 사는 이유는 간편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즌1 라이딩을 했는데 겨울 동안 자전거를 진짜 쭉 안 타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뭐 옷장에 저 어디 구석에 박혀있던 저지빕 다 꺼내오고 헬멧 꺼내오고 클리슈즈 먼지 묻은 거 체크하고 전동 구동계 배터리 충전 다 되는지 체크하고 그거 안 돼서 전날부터 또 배터리 다 채워 넣고 공기압 넣고 전조등 체크하고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브롬톤은 말이죠. 정말 쉽습니다. 그냥 지금 이 복장 그대로 이것만 딱 벗고 헬멧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브롬톤 관련된 가방도 있으시거든요. 앞에 가방을 꽂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간단한 소지품들도 넣으시면 되고 또 일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저지, 빕 이런 걸 입을 필요가 없어요. 안장 푹신한 거 깔면 되죠. 사이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빕도 안 입어도 돼, 뭐 저지도 안 입어도 돼, 뭐 고글도 솔직히 브롬톤 탈 때는 저는 막 특별히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선글라스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사이클 타려고 이제 봄맞이 라이딩 준비할 때 1시간 걸렸거든요. 저랑 여자친구랑 둘이서 같이 준비하는데 브롬톤은 그런 거 없어요. 평소에 입던 거 그대로 입고 그냥 브롬톤 들고 나가면 땡이야. 그냥 헬멧 딱 쓰고 나가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브롬톤이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손만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들여보낼 수 있고 어디든 태울 수 있고 이런 간편한 특징들이 이 고인물 자덕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지와 그 힘겨운 그 싸움을 했겠어요.
뭐 옷 저지가 들어가네 마네, 살이 쪄서 옷이 맞네 마네, 비비에 헐거워졌네 마네, 쓸리네 마네,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입고 나가면 되고 헬멧만 딱 쓰면 돼. 얼마나 간편합니까? 어디 나가서 뭐 손대지 마세요 이런 거 뭐 신랑이 할 것도 없고, 아차 이 자전거 다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 탈 수 있는 거예요, 뭐 싸울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차 트렁크에도 너무나 잘 실리고, 이런 것들이 이 고인물 자덕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심신의 안정을 탁 주는 거죠. 그래 이게 자전거지. 내가 자전거 타러 나왔지 사람들이랑 이렇게 실랑이 하러 나온 게 아닌데, 아이고 정말 속 편하다 속 편해 이러면서 이제 브롬톤에 좀 정착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저의 경험이 많이 녹여져 있어서 저는 그런 이유로 브롬톤을 좀 많이 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인물 자덕들이 이 브롬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 5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이 브롬톤은 말이죠, 다들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소재가 진짜 튼튼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브롬톤을 산 지가 몇 년이야, 이제 한 7년 돼가는 것 같아요. 6, 7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부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브롬톤을 적게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버텨요. 그리고 뭐 프레임이 그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뭐 충격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정말 너무 튼튼해요. 브롬톤은 대를 물려서 넘겨줘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자전거다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을 정도로 이 브롬톤의 내구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품 그 컴포넌트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서드파티 너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드파티로 바꿔서 경량화도 해볼 수 있고 나만의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도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나 튼튼하게 잘 버텨주니까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이 브롬톤을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경 쓸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아까 그 보관의 편리성, 그런 실랑이, 이런 것들, 심신의 평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손댈 것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체인에 오일링만 해주고 공기압만 잘 체크해주고 펑크만 안 나면 그냥 뭐 편하게 쭉쭉 타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이 고인물 자덕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아 나도 이제 좀 쉽게 타고 싶다. 그 뭐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 내가 소시적에는 말이야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쉬고 싶다. 나도 좀 손주도 좀 데리고 산책도 가고 싶고 우리 집 똥개 산책도 해야 되고 골프도 좀 느긋하게 치고 내 좀 그래야겠어 했을 때 그거에 이제 딱 부합하는 자전거가 뭐냐? 브롬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브롬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브롬톤을 사려다가 다른 브랜드를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롬톤의 장단점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사 브롬톤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시면 굉장히 브롬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근데 물을 데가 잘 없잖아요. 저도 브롬톤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셔서 다른 브롬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자전거를 타실 수 있고, 혹은 브롬톤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그런 자전거들로 자전거의 재미를 누리실 수 있게끔 우리 모두 그런 즐거운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제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구독과 관심, 사랑,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